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에는 그나마 조금 조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조금은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싶기는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 장 끝나고 그 자동차 관세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간 외부터 이렇게 움직였던 주가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장에서 타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AI가 같이 무너졌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 이슈와 관련해서 AI 관련주들이 좀 무너졌었는데 이 여파도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희망을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먼저 보시죠. 다우지수 0.4%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 하락입니다. 어제에 비하면 이 정도면 뭐 선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제는 여기 2%가 넘는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S&P 500 지수 0.33% 하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다 파란색인데 빨간색 하나 있죠. 테슬라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또 보시겠지만 테슬라가 이번 자동차 관세의 유일한 승리자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특징주 시간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엔비디아는 2% 하락했습니다. 계속 빠집니다, 요즘. 방금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이슈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뭔가 문제들을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AI 섹터가 일단은 뭔가 조금 위기를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엠러빈, 애플로빈이라고도 부르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AI 쪽에서 많이 주목받았던, 각광받았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엠러빈의 어떤 수익성 평가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받으면서 20% 폭락을 했고 이 흐름이 결국 AI에 조금 악영향을 같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체크포인트 3가지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역시나 관세입니다. 간밤에는 조금 조용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예 아무 말도 안 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보복해봐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캐나다가 만약에 더 큰 보복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게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far larger,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보복 관세를 맞게 될 거야. 그러니까 보복할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유럽과 캐나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 유럽에서 특히 자동차 하면은 독삼사잖아요. 독일에서 바로 이제 슬램, 그러니까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25% 관세가 미국과 유럽 모두에게, 그리고 글로벌 트레이드 전 세계 무역 모두에게 배드 뉴스다라고 얘기했지만 비난은 하되 보복은 안 했죠. 그리고 또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의 새로운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인데요. 이분이 여기 뭐 캐나다는 강하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는 있지만 nothing in response,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단은 4월 2일이 남았잖아요. 상호관세까지 보고 보복을 해도 보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실제로 트럼프가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해서 보복을 안 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런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숨고르기 장세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을까. 숨을 좀 죽이고 봐야 되는 그런 글로벌 트레이드의 어떤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도 피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보복 관세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유럽의 산탄데르 그룹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사실 결국 관세도 세금이니까 세금은 누가 내죠?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돌고 돌아서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게 그 관세의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 미국 기업들도 그걸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GM 같은 종목이죠. 어제 시간외에서 관세 피해 타격이 있자마자 7% 급락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진짜 어렵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걸 또 다 이렇게 뱉어내게 만드는, 참 GM CEO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참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들도 불가피했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희망을 갖는 포인트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어제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틱톡 거래만
어떻게 잘 정리가 되면 중국한테 관세를 우리가 조금 유예해 줄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결국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싸움이고 협상을 위한 카드라고 충분히 해석하는 것도 다르진 않은데 어쨌든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당장 단기적인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는 계속 숨죽여서 상호관세 발표되고 어떤 보복들이 나오는지까지는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뭐 최근에 경제 지표 보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하나 보도록 하죠. 이게 4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사실 4분기 거라서 지금 너무 지나간 지 오래된 거라서 작년 4분기니까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계속 이게 막 예비치, 속보치 이런 것들이 계속 수정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뚝 떨어졌습니다. 4분기부터 경기가 조금 안 좋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근데 1분기 GDP 성장률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제 그거 나올 때까지는 좀 더 반응을 기다려 보도록 하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뭐 곳곳에서 뭐 사람 자른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의외로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들은 22만 건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한 4주 내내 22만 건 수준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민되는 건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하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보셨던 것처럼 뭐 4분기 GDP 성장률 금리에 크게 영향 주지 않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금리가 굳이 떨어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트럼프 내각의 어떤 그런 고민도 클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금리 내리는 게 제1 본인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리를 쉽게 내릴 수도 없고 쉽게 내려가지도 않죠. 그런데다가 지금 뭐 관세 부과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아마 주식시장보다 금리를 더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나올지 제발 그 보관을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이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반응들 앞으로 S&P 500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한 전망들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페어리드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4월 중반 혹은 후반까지는 아마 코렉션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급락이죠. 하락이죠. 하락인데 이 조정 장세가 계속 4월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건 뭐 보복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한 스케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조정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럴 때마다 그 유동성 얘기를 하게 되죠. 연준을 찾게 되고요. 연준이 뭔가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2025년 그러니까 올해 미국 유동성이 JP모건에서 봤을 때 벌써 1조 6천억 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늘었는고 찾아보니까요. 지난달에 이번 달이었죠. FOMC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대차 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 속도를 좀 줄이겠다라고 했던 그 시점부터 유동성이 정말 강하게 유입이 됐대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까지 갈 거잖아요. 그래서 2025년을 길게 보면 유동성이 이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든 뭐 금으로 갈 수도 있고 코인으로 갈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거를 계속 단기적으로는 계속 뭐 아프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 금리 인하 언제 하냐? 연준은 오늘도 박힌 총재가 얘기를 했는데 어웨이팅 일단은 더욱더 확실해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같이 기다려야죠. 뭐 4월에는 계속 확실하지 않을 거잖아요. 4월 2일에 보복관세, 상호관세 부과되고 계속 보복관세 때문에 뭔가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을 테니까 결국에는 정말로 연준이 얘기한 대로 한 6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시장도 좀 꽃이 피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종목으로 한번 이어갈게요. 거센 후폭풍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왜 그러냐면 뭐 GM과 포드가 빨갛게 물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AI 쪽이 많이 안 좋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구글 메타 그리고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까지 반도체 AI 섹터가 일제히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거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자꾸 줄인다라고 했던 그 이슈가 후폭풍을 계속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관세 후폭풍까지. 그래서 간밤에는 증시가 좋을 수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테슬라는 근데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위너,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테슬라는 웬만하면 해외에서 뭐 차를 조달해서 미국으로 팔고 그런 거 거의 없나 보더라고요. 해외에서 만드는 공장들이 있죠, 물론. 상하이 기가팩토리 그리고 독일에도 기가팩토리를 지어놨는데 그건 결국 그 지역에서 소화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관세 피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유일한 승자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자동차 관세를 그래서 자신 있게 부과를 할 수 있었나? 뭐 그래서 둘이 뭐 얘기를 하고 부과를 한 거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다들 좀 의혹의 눈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덕분에 테슬라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좀 흥미로웠던 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 페라리가 올랐습니다. 3%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 하던 현대기아차가 25% 관세를 부과받았을 경우에 거의 4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은 현기차 살 바엔 테슬라 사지 생각을 하다가 테슬라 살 바엔 어차피 다 비싸진 거 그냥 페라리 살까?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차를 고민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페라리가 그 어떤 강점을 인정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완전 고가 프리미엄 라인은 이렇게 또 주목을 받기도 하는구나. 흥미로워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두 번째 특징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AI 섹터입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사실 그 이슈도 있었죠. 중국에서 그 H20 칩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해석으론 중국이 H20을 충분히 많이 사놨나 보다. 그래서 규제도 할 수 있나 보다 싶었는데 또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중국에 그 쇼티지가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H20이 여전히 필요한데 거기서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게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2% 하락이 추가로 나왔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브로드컴 그리고 어제 급락했던 버티볼딩스 같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좀 아팠습니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 이럴 때 사지 언제 사냐라고 하면서 바이 더 딥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을 잘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다시 우리가 노려봐야 될 섹터임에 AI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룰루레몬입니다. 요즘 뭐 경기 뭐 어떻다, 뭐 관세 어떻다 이러는데 룰루레몬 애초에 미국 것도 아니에요. 캐나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관세 다 생각해 보면 룰루레몬이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 좋아서 지금 폐장 후에 6%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를 보나 AI를 보나 소비주를 보나 이렇다 할 재미가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합니다. 금요일 시간 함께하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이 시간에 자동차 관세가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뭐 물론 어제 장중에도 예고는 되어 있었지만 직접 발표가 되고 부과가 된 거는 어제 장 끝나고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밤의 장에 그대로 그거를 흡수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3대 지수 일제히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했죠. 사실은 뭐 어저께 빠진 거는 반도체 쪽에서 많이 빠졌던 거고 어저께 장 외적으로 그 발표되면서 자동차 주식이 오늘 좀 빠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 관세에 뭐 협상이 됐든 협박이 됐든 압박이 됐든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뭐가 됐던 건 시장은 다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대로 강력히 시행되고 변화 없이 네. 그리고 그 꽤 오래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또 상호 관세는 관대할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뒤에 말 때문에 그러네. 앞에 그 얘기를 다 그대로 지속적으로 한 번 시행되고 계속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반쯤은 불안하고 반쯤은 덜 불안하다라고 봐서 이게 진짜 상호 관세 하고 나서 붙었는데 반 믿고 반 안 믿는다. 그래서 주가가 다 안 빠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해결이 되려면 다음 주에 상호 관세 부과될 때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보복 관세가 상대국에서 나오냐 이거죠. 또는 보복 관세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약간 유화 정책을 좋고 사이에도 며칠 있잖아요. 예. 거기에 트럼프가 어떤 거 할지 또 그런 게 한 게 있어요. 틱톡 매각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화가 나오면은 자기네들도 뭐 이제 관세를 낮출 수 줄여줄 수 있다라고 있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완성품은 4월 3일부터 부과되지만은 그다음에 부품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부과되거든요. 왜 차이를 뒀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트럼프 관세 협박이 트럼프가 아무것도 아니고 협상용이야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혼란스러운 장을 연출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자동차적 영향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일파만파로 갈 정도까지는 아직 브레이크. 일파만파라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가격이 10% 이렇게 오르면은 만약에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관세가 25% 하면은 그걸 반 정도 흡수하느냐 반을 전가시키냐 그 달라 있잖아요. 그래서 반 전가시키면 10% 가격이 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뭐 천만 원, 800만 원 올라가는 거고 높은 가격대가 파는 게 좋고 안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요는 오른 것만큼 가격이 전가되려고 하는 것만큼 수요가 줄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은 인플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자동차 비중이 엄청 우리나라의 반도체만큼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발휘했지만은 이것이 지속적이라 하면 이게 나중에 여파가 더 큰 건데 지속적일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더 지켜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뭐죠? In Trump world, everything is possible이고 every day it changes. 그렇기 때문에 every day가 아니고 morning하고 afternoon하고 evening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펀더멘트를 직구해갖고 너무 많이 빠진 거 사고 이렇게 하는 아주 그냥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거 그럼 굳이 뭐 자동차 주식 갖고 난리치고 있어? 할 필요 없는 거죠. 다른 게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단 며칠이라도 오늘 사고 내일 모레 물려갖고 5% 빠지면 짜증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롱텀으로 보세요. 롱텀으로 볼 방법이 없죠. 이걸 반 믿고 반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아까 위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안 빠졌으니까 위너인데 만약에 관세 약해지면 그러면 테슬라가 루저가 되나요? 이것도 아니죠. 그러네. 테슬라도 부품에 자기네 부품하는 거 이거 안 고쳐주면요. 안 고쳐주면 부품의 70%는 다 관세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아웃룩도 줄어드는 거예요. 다만 딴 데보다 나서 진짜 5년 10년 뒤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이렇게 자꾸 내러티브 끝없이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위너는 무조건 위너고 포르쉐도 위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건 그냥 전체적 그 섹터 자체가 안 좋은 거고 그러면 주식에서는 다른 섹터를 찾거나 지속적이면은 지속적이지 않으면은 너무 많이 빠진 거 대표주를 마음에 드는 걸 천천히 사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쩌면은 이게 만약에 지속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가가 덜 빠졌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간밤에 GM 막 7%씩 급락하고 전날도 3% 하락한 데다가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럼 거기보다 더 아래가 있을 수도 걔네 있다고 주가가 더 보시는 거예요? 빠진 게 아니고 그 인더스트리가 아니고 그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주식 관세에 대해 진심이라는 게 4월 3일 이후에도 밝혀져서 지속적이라 하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지는 것도 밸류에이션 레벨은 더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그 IT가 빠진 거, 반도체 빠진 맞아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어저께 0.6%라서 좋아하시는데 그동안 빠진 게 얼마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리 빠졌고 덜 조금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위너라고 얘기하기는 장의 흐름에서 IT의 데이터 센터가 줄어들고 버블일 수도 있고라는 생각이 들면은 만약에 그렇게 좋으면은 하이닉스가 어저께 왜 그 위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이닉스는 그랬거든요. 그 반도체 디램 가격을 마이크론이 올린다 했잖아요. 11% 목표로. 그래요? 마이크론이 가격을 올리는 걸 통보를 했거든요. 목표는 11%로 가격이 올라갈 거 불가피하라고 통보를 해서 주가가 지금 우리가 버틴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정작 주가가 안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하이닉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시장이 좋아진 거 맞는데 레거시가 낸드 들어와서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그 관세 영향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선춤의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객의 요구 사항에 실질적으로 그때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했거든요.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지금 레거시에 올라가는 것이 완전히 한 트렌드로 1, 2년 갈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단기에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나길 바라지만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를 봐야 되는데 AI의 잡음이 알리바바 아저씨가 얘기했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반 이하로 치부하질 거지만 예.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취소됐다는 게 다시 한번 강조되고 그게 컸죠. 네. 그다음에 그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너네 잘 파는 거 우리가 사주는 거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필요 없어. 우리가 개발한 게 있어. 이렇게 뻗당겨갖고 네고시에이션 툴로 쓸 수도 있고 실제 미국을 괴롭히려고 다른 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TSMC는 못 가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 TSMC하고 이런 것이 못 갈 때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멀티플은 편안히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안 되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을 볼 때 비관하라는 게 아니고 버티는 주식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라는 걸 동시에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이 만약에 5% 10%나 그렇지 않아요. 3, 4%더 빠지면 말이죠. 빠지는 거는 더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버티는 건 버티겠죠. 예. 근데 갑자기 뒤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지 그냥 버티고는 편하다 해서 다 여기로 몰아가는 게 중요할 것인지 고민되네요. 고민하는 시점이 곧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조선 방사 변압기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거 많이 빠진 거에서 들어가는 게 갈지. 좋을지 버틴 거를 엔터테인먼트는 좋지만 그래서 믹스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은 것처럼 미국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더 빠진다기보다는 아까 폭스바겐 포함해서 16% 빠진 거잖아요. 걔네 어닝이 이거 관세 때문에 20% 빠지질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더 빠지는 룸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패닉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관세에 조금만 유화되면 또 반등을 세게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친다 해서 막 갔다가 네. 근데 이 관세 빠진 거야 했는데 안 빠진 거네. 그럼 미국에 판매되는 거 50%는 어떻게? 근데 다시 돌아오면 된 건데 다시 완화진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밸류가 얼마인지 이거 관세를 맞았을 경우에 15% 빠지는 건지 이익이 그러면 15% 빠지는데 주가가 8% 빠지는 거 이거 계산을 하는 사람은 그걸 볼 것이고 골치 아프면 엔터테인 가고 아까 룰루라라 가고 그러는 거죠. 룰루레몬. 룰루라라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아니면 진짜 관세가 지속적이라면 말이죠. 오늘 그 미국장에서 확실히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워낙 작아서 그런데 오토 뭐 있어요. 중고차 관련된 주식. 중고차 매매하고 관련된 주식은 한 4% 올랐거든요. 그럼 뭐 그걸 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베팅 못 하고 내려간 것도 베팅 못 하고 그러면 이 섹터를 버리고 다른 걸 봐야 되는데 IT가 편안하냐? 그러니까 장이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 믿고 반 안 믿는다는 것은 이거 며칠 가보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전국이 안 끝났으니까 며칠 가보자, 한 주 가보자 이러는 거고 그래서 재미없는 장이 지속된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곳 하나 베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섹터를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잘 버티고 있는 섹터에서 그 기다림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근데 또 이러다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어 버리면 또 많이 빠져 있는 섹터에서 팔고 나갔더니 거기가 또 이제 저점이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액션을 많이 가져가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어제도 충분히 얘기를 많이 나눴고 오늘도 얘기를 나눌 예정이니까 저는 또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까 잠깐 AI 얘기하셨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라든지 알리바바 이슈라든지 둘 다 그 얘기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지금 네네. 투자가 너무 과잉됐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과잉되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건 돌이켜 보면은 네. 아주 눈치 빠른 사람들은 2월 중순부터 2월 중순? 2월 중후반에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뭐 취소한다 그랬을 땐가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만 나온 게 아니고 2월 21일 날 나온 거 중에서 2월 20 며칠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아마 그때쯤 취소한다는 나온 것도 있었고 오픈 AI가 네. 데이터 센터를 스타게이트에서 많이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기존 계획을 점차 축소한다는 얘기를 2월 중순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딱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030년까지 5년 내로 그 자기네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75%는
한 달 전에 발표한 스타게이트 소프트뱅크하고 같이 하기로 오라클 같이 하고 거기에 의존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데이터 센터 짓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 지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줄이는 거지. 아,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의 과잉 투자는 그러면은 너무 오버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쪽은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좀 웃긴 게 이게 막 정신 없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은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줄인다고 한 그 TD 코인이 발표한 용량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용량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것은 아는데 지난 6개월가 보니까 2기가바이트가 좀 줄었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확보하기로 한 게 2030년까지 얼마냐면 8기가와트거든요. 그리고 3기가와트를 계약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2기가와트가 시점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은 6월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25년도 피스컬 이어는 6월까지이기 때문에 안 드러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하면은 26년 회기년도,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회기년도에 대한 거를 아마 언제 발표할 거면 7월 달 정도에 발표해 줬거든요. 네. 그 당시에 만약에 계획이 조금이나마 내려가면은 그때는 굉장히 도미노급으로 걱정을 할 겁니다. 반도체. 앞에 다 이슈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이제 뭐 AI 그 캐펙스를 늘린다는 그 계획을 넘버를 나왔을 때 고지고대로만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진짜 커스터머를 확보하고 한 거냐는 생각을 알리바바의 회장처럼 할 수 있거든요. 알리바바 회장이 근데 약간 알리바바도 좀 어폐가 있긴 하죠. 자기네들이 딱 한 달 전에 자기네들 계획은 향후 10년, 3년 동안에 뭐 500억 불인가 얼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군요. 그래서 엄청난 판례인데 정작 스타게이트라든 이런 업체들을 비난한 거죠. 커스텀 확보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 1,000억 불, 2,000억 불, 3,000억 불 그거 그게 쉬운 거 말이죠? 아닌데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그럼 너는 500억 불은 확실한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은 너네 500억 불하고 미국이 얘기한 3,000억, 5,000억 불 얼마 전에는 또 엔비디아하고 며칠 전인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XAI죠. XAI. 네. 테슬라. 테슬라, XAI하고 또 블랙락이라는 그 그룹이 합쳐서 AIP라 해서 AI 관련되는 파트너십을 해갖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거는 신문에 잘 안 나왔는데 그것만 해더라도 한 향후 1,000억 불 정도. 그러니까 그냥 500억, 1,000억 불이 누구 에이린처럼 막 나오거든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뭘 확보하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하려면은 뭐 전력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픈 AI도 그렇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여기저기 다 찔러놨는데 결국 여기 다 찔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틈이 생기면은 뭐 하나 정도 줄일 수도 취소하는 건 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막 불러 제낀 숫자들의 애그리게이트 숫자를 그대로 밀을 것이냐. 네, 애그리게이트 해가지고 50% 30% 성장한다는 것을 그대로 밀을 것이냐면은 여기저기 얼라이언스 해놓은 거에 조금만 이상하면 틀어졌을 경우에 그 기대 심리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부메랑이 있다는 걸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네. 궁금한 거거든요. 그 걱정이 있으면 엔비디아는 참 못 가죠. 그럼 예전같이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과거처럼 30-40% 성장한다는 지속적. 예. 그렇죠? 얼마 전에 50% 성장인데 예. 지속성이라면서 퀘스천 마크 다니까 그러면 40%는커녕 30배도 안착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뭐 근데 30배가 뭐 안착이 돼야지 130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배 밑으로 거의 내려왔다는 20배 얘기도 있던데. 밑에는 뭐 몰라도 올해 성장에 20배 초반 중반 뭐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30배하고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근데 얼마 전에 30, 40배 갔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단순히 비트해가지고 얼마큼 비트한다, 부합한다 해가지고 이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는 어려운 거죠. 왜? 발표하는 그 숫자에 대해서의 신빙성에 대해서 점차 의심을 갈 가능성이 있고요. 주가적으로 흐름은 뭐 한 7월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는 회기가 바뀌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넘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의 정황이고 예. 중국하고 갈등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실질적인 넘버의 이슈고. 그러게요. 그런 거고 한국 주식이 괜찮은 거는 한국은 그 아까 저가 그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급이 좀 좋아져서 그래서 올라가거나 버티는 거니까 좀 다른 문제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지금 불안한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예,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 중에서 테슬라가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테슬라도 사실 지금 넘버 얘기하셨는데 넘버 얘기하면 딱히 어디 붙일 데가 없고 AI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넘버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기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옛날만큼 잘 나오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요? 보수적으로 붙는 게 맞습니다. 아, 저번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PER 멀티플이
그 중간 회기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PER 20배, 20.8배가 지금 5,580이었고 20배 근처로 가면은 5,300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저번에 5,500까지 갔었잖아요. S&P 500 말씀이시죠? S&P 500 예. 중에서 그렇게 되는 정도로 간 거니까 그게 지금은 적당한 거죠. 지금 5,700 정도니까 약간 아직 기회가 아까 반쯤 있고 반은 버렸기 때문에 네.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니까요. 시장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흥분해서 들러갈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어요. 근데 현금 비중이 진짜 뭐 10%밖에 없다. 네. 그러면 불안하신 마음이 맞는 거고. 그렇죠. 현금이 그렇다고 80% 있는 거 이것도 너무 지나친 비관이고 아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적이 됐었지만 나쁜 거고 7월까지 전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죠. 다만 멀티플에서 올라갈 때 자꾸 건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미국도 예의가 아닌 거고 그럼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예전처럼 작년처럼 확 가는 게 아니고 유럽도 뭐 재건한다 해서 가고 그다음에 홍콩도 많이 좀 해서 맞아요. 가고 이러면은 경쟁이 붙잖아요. 네. 미국이 75% 차지하는데 MSCI에서 인덱스가 75%가 미국으로 자금이 가야지 계속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배, 20배. 네, 안 그러면 70%가 안 가가 50% 자금, 그럼 65% 빠지는 하면 딴 쪽으로 가면 다른 쪽이 약간 버블이 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유럽하고 홍콩이 버블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조금 가파랐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받은 거고 그냥 경쟁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동학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게 생각해서 상법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정부 굉장히 갑자기 안정화되면 이쪽 자금 확 들어올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 지금의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뭐 크라이시스로 뭐 5,300, 200 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것이 평균 정도에서 약간 프리미엄 준 거면은 그냥 그걸 관망하는 모든 사람의 심리가 적절히 녹아 있기 때문에 종목과 섹터를 잘해야 되는데 보수적인 사람이라면은 굳이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 쪽에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네요. 자기 생각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만 들어가고 예. 그날 아침하고 저녁하고 대응을 달리하거나 좀 침착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엔터가 없죠. 있죠. 뭐 라이브 네이션 뭐 이런. 그래요? 네. 몰라요. 한국의 엔터처럼 그런 거 주시하시는 게 괜찮아요.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지금 과도한 낙관은 애초에 낙관은 거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비관을 할 때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의 어떤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뭐 한마디 한마디로 이제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거니까 그걸 매일매일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현금 비중이 필요하겠지만 그걸 또 너무 높게 잡을 필요도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계속 어떤 섹터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더 크게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그런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월까지는 쉽지 않은 장세 어쩔 수 없이 버텨내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